네, 안녕하십니까. 5733부대 우리 화랑 동지들, 화랑 독서반 동지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화랑 독서반 다섯 번째 5강 데일리 필로소피입니다. 부제는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좋은 책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까지 다섯 번째 강의인데요. 강사, 왕꼰대, 신백훈 강사가 맹자의 호연지기로 그 석사 논문이거든요. 공자의 대동사상은 박사 논문인데,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들에게는 호연지기가 필요한데, 호연지기 강의를 할 시간은 미처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6강에서 호연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만 정말 우리 젊은 청년 동지들에게 아주 지식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얘기를 꼭 한번 하겠습니다. 손주 바본데요. 왜 손주 바본가? 지금 왕꼰대 신백군 강산 최고의 행복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행복에서 최고급 행복은 손주를 보는 것. 중급은 아기를 키우는 것, 육아. 초급 임문은 결혼하는 것. 그렇습니다. 화랑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아기를 낳아야만이 손주 바보가 일찍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강 6강만 남아서 이런 소리도 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고 이거 진정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서관 협회에서 병영 코치 이렇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이 다섯 번째 데일리 필로소피 15일자 업로드를 하고, 제 마지막은 29일 날 업로드 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섯 번째 강의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독서 코칭 방법은 뭐 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덕분에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그래서 비등면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나야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는 몇 시간이 전부 시청이 됐다 누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서 본 것 같이 할 수는 없고요. 꼭 동영상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응답을 하게 되면은 설문 응답하신 분에게 대해서는 전자책을 드리는 등 여러 가지 특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담당국에서 알려주는 링크에 따라가지고 설문지에 꼭 응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강 설문 내용 중에서 응답 내용 중에서 30자 장문의 응답란이 있는데 감상문을 이렇게 써 주십시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것만 대부분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기의 좋은 습관과 자기가 나쁜 습관 고치고자 하는 습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모모 동지께서 쓴 겁니다. 좋은 습관은 정말 잘 웃는다. 정말 좋은 습관이죠. 이렇게 항상 웃는 게 이게 뭐 돈 안 들면서도 인간관계가 최고입니다. 잘 웃는다.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 예. 즐기는 것이죠. 즐기는 겁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고치고자 하는 습관은 쉽게 지칠 때가 있다. 예, 열심히 하지만은 지칠 때가 있죠. 포기할 때도 있죠. 이거는 우리 김모모 동지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꼰대 지금 70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포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김모모 동지님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4강 설문 응답 내용 중에 오답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드리겠다. 정답은 내공인데 이거는 안내자, 공공자,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련하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을 해서 다져진 힘과 기운이 내공입니다. 내공. 우리가 1등병이 있고 병장 하면은 군대 생활의 내공, 병장이 최고죠. 병장 하느님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숙련해서 다져진 힘과 기운을 내공입니다. 우리 무협 소설에 보면 내공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내공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70자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70자 뭐 얼핏 보면 맞아 공격하다. 근데 이 내공은 이렇게 자기 속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뭐 화풀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로 표출 안 되고 내부로 자기 속을 공격을 한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의 내공은 이의 내자의 공변될 공인데 이 내공은 그 사람이라는 뜻, 즉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제3자를 가르치는 대명사가 내공이다. 이렇게 오답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독서 카드는 우리 병영 코치 도서관 협회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권장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독서 강좌를 해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강사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이게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데일리 필로소피 철학 예술 분야고,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저고, 다산 초당인데 이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제 원서 제목은 더 데일리 스토익, 매일마다의 스토아 철학이다. 스토익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영어입니다. 영어 데일리 스토익. 도서 내용은 매일 아침 철학 한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366개 철학 명언을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보니까 29일치가 소개된 걸로 말아서 제가 전부 일일이 세서 합치진 않았습니다. 366개로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을 청년 시절에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목마다 주제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무심히 읽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런 책을 나도 일생에서 꼭 나도 저술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한 책을 꼭 내 일생 중에 책을 출판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책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실 것을 아주 간곡히 권합니다. 뭐 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왕꼰대의 마음을 저렇게 달래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3쪽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바쁘게 힘들게 만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게 참 지금 왕꼰대인 저에게 참 어울리는 얘기였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다 틀릴 거예요. 자기 내용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의 감상은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을 돌보는 것, 내 영혼을 돌보는 것, 내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철학. 야, 이 철학에 대해서 우리 젊으신 동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설문응답시에 꼭 한자 문제 저는 3개 내고 그 다음 장문형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철학책입니다. 그래서 철학 2글자로 쓰세요 하는 거를 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꼭 낼 겁니다. 그 다음 장문형은요, 지금까지 뭐 100자 이내, 50자 이내, 30자 이내, 이제는 그 관계없이 이 데일리 필로소피를 책을 보고서 본인에게 정말로 절실한 제목, 그냥 1월에서부터 12월 달 사이에 한 달에 한 가지씩을 골라서 적어보기를 제가 설문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책을 또 보고 하면서 하다못해 제목만이라도 훑어보고 다시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왕꼰대도. 그래서 왕꼰대가 12가지 한 건 뭐냐? 이제 금방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철학은 뭐냐? 철자가 밝을 철입니다. 밝을 철. 배울 학, 밝음을 배운다. 밝은 것을 배운다.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그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배우는 학문이 철학이다. 철학. 예. 철학자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철학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 동지들은 철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이 책을 독서함으로써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신백훈 강사 왕꼰대는 선택한 제목이 12가지가 뭐냐? 예. 정말 365가지, 366가지죠. 다 좋지만 월별로 하나씩 제가 골라봤습니다. 골라봤습니다. 편안하게. 1월에는 쾌락을 단호히 거부해라. 즉 쾌락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그래서 쾌락 다음에는 후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모든 겁니다. 뭐 술, 담배를 비롯해서 쾌락을 단호히 거부하라. 2월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지. 정말 저도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화를 못 참아서 했던 후회 막급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그 다음에 3월에는 자유인의 조건. 자유인의 조건은 뭐냐고. 정말 도덕에 대해서 아주 도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월에는 믿기 위해 한다면 의심 마라. 무조건 남 얘기를 부안해동하지 말고 의심하라. 5월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지 말라. 이게 왕꼰대는 유교 철학을 했기 때문에 군자는 신기독이라. 이게 아주 신독이거든요. 삼갈신 홀로독. 이 신자가 신백훈의 성씨입니다. 제가 삼갈신가 거창신가거든요. 저는 저 성씨가 너무나 좋은 삼갈신자인데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성씨가 왜 신자이면서도 신중하지 못하는가. 글쎄 우리 시조 분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이 자를 택했는지 정말 좋은 글자인데 저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 대신 정말로 남이 안 보더라도 남이 없는 데서도 정말 자기 예의를 지키고 도덕심을 이루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유교에서는 최고의 그 가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월에는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악과 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월에는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드는 2단어. 이거 뭐냐? 경건함과 정인데 경건함을 계속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의로서 불의에 저항을 해야 된다. 예,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든다. 8월에는 역경과 강인함이다. 역경이 없으면 강인함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원인이 돼서 강인함이 생기는 겁니다. 9월은 노예로 살지 마라. 노예로 살지 마라. 남을 의존하고 공짜를 바라고 그게 다 노예인 것입니다. 다 노예인 것입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못 사는 게 노예입니다. 10월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란 물적 재산, 인적 재산 중에서 지식 재산, 지적 재산, 지식 재산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11월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해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리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월은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왔을 때 개선 장군은 뭐 카 퍼레이드 하고 뭐 옛날 카가 아니죠. 옛날은 마차 퍼레이드겠죠. 그럴 때에 옆에서 그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뒤에서 외쳤답니다. 이 와서 너무 우쭐대지 마라 그런 것이죠. 너무 교만하지 마라.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 메멘토 모리. 우리도 언젠간 전사를 당할 수도 있다. 참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선진국들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 책이 데일리 필로소피인데 저는 습관이 데일리 필로소피를 일본어하고 중국어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파파고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필로소피는 일본어로는 한자로 우리가 읽는 일상철학인데 일본어로는 니치조 테츠가쿠 철학을 가쿠 매일매일의 철학이다. 중국에서는 어떠냐? 중국은 또 마찬가지 매일철학인데 여기는 매일철학입니다. 메이르저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제 기본 인터넷에서 이 책을 홍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100만 부 돌파. 전 세계 100만 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스트셀러 1위다. 야, 이건 대단한 거겠죠. 자, 작가 팀 페리스, 트위터쇼, 잭 도시 등 이 사람들에게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인 이 작가다 이 말이죠. 매일 아침 철학 한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팀 페리스 타이타임 도구를 쓴 거고 트위터 시의 잭 도시 이 사람들의 철학 멘토가 저자입니다. 즉 누구냐? 라이언 홀리데이의 최고의 역작이다. 이 저자가 에고라는 적, 스토아 수업, 스토아 철학이 아주 전공자입니다. 스토아 수업 등 철학과 자기개발을 접목하여 발간되는 책마다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라이언 홀리데이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스티븐 헨슬먼이 하루를 바꿀 가장 쓸모있는 철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언 홀리데이의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 작가이고 마케터이자 미디어 전략가인데 19살에 대학교를 세상에 자퇴를 했다네요. 그래서 권력이 법칙의 저자인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됐으며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미리서부터 정한 겁니다. 19세 대학교를 자퇴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아메리칸 어페럴의 전 마케팅 책임자였고 뉴욕 옵서버의 언론 칼럼니스트 겸 편집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책 나를 믿어라 나는 거짓말쟁이다는 출간 즉시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두 번째 책
이게 아주 뭐 톱 10, 이것도 그 또 이 베스트셀러 되고 이 저자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등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인기가 있으니까 뭐 강연 등을 해서 많이 이제 유명해진 거죠. 뉴욕 타임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기는 높아졌으며 인정됐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회사가 브라스체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구글 테이저 컴플렉스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플래티넘 앨범이나 뮤지션들과의 세계 최고의 작가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자문해 주는 거다. 제가 이 저자 소개를 보면서 이 책을 정말 잘 읽어야겠다. 독서 의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저자 서문은 어떻게 되느냐? 서문은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이 철학은 특이하게도 딱딱하고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라 정말 쉬웠습니다. 아주 쉬운 책입니다. 일기와 편지 수필 같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 대상이 이제 전부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인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제논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학파를 만들게 된 거는 세상에 자기 배가 난패하여서 막대한 재산을 한꺼번에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제논이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불행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스토아 철학을 창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경에는 또 반드시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제논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기둥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아가 기둥이란 뜻인 것 같아요. 철학의 이름이 됐다. 탄생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철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쓸모있는 실용적인 답을 찾는 것에 열중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는 모든 날이 다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답은 추상적 세계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좀 실사고시적인 것이죠. 실사고시적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지 여러분 꼭 책을 보실 적에는 서문을 꼭 정독할 것을 권유를 꼭 드립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유교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자꾸 이렇게 서양의 이렇게 멋있는 책과 우리 또 동양의 우리 유교 철학을 비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매일매일 철학을 이렇게 하는데 동양에는 왜 없을까? 없기는요. 아주 이게 우리 대학에 보면요.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그냥 전율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세수대야에 글을 새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대야는 뭐죠?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대야 세수하지 않습니까? 세수를 하루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때가 안 묻습니까? 항상 때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는 그 세수대야에 세상에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탕왕이란 분이. 그래서 탕지 반명의 왈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야, 이게 아주 아주 상식적으로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반자가 세수대야 반, 명자는 색일명, 세수대에 글을 새기고 구자는 뭐냐? 진실로 구, 세신 또 구일신, 진실로 우리가 독서를 해서 정말로 자기가 새로워진다면은 그 하루가 새로워진 것이다.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스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해라. 참 대단한 것이죠. 진실로 하루라도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욱 날로 새롭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들께 탕왕과 이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불쏘지신이 뭐냐? 탕왕이 임금 노릇을 잘나게 된 것은 불쏘지신, 함부로 이리 오너라 부르는 신하가 아닌
자기 스승이었던 사람을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왕이 신하에게 뭔가 질문하고 싶어도 이리 오너라 하는 게 아니고 저 부르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하를 찾아가서 왕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니. 그럼 그게 불쏘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대통령들요 정말 스승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정말 요직에 앉혀야만이 왕 노릇을, 임금 노릇을,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왕과 이운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꼰대 독서법은 얘기했습니다. 서문 꼭 정독하시고 그 다음 목차 그 다음 결론을 또 바로 봅니다. 결론 목차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와가지고 처음부터 1장서부터 다시 본다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목차를 보자. 목차는 프롤로그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철학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 법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쓸 적에 지도교수가 항상 하던 말씀이 목차가 완성이 되면 절반은 확성이 되게 돼요. 이 목차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잡아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서로 자료가 정리가 되고 인용이 되고 설명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별로 1월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2월의 주제는 나는 언제 열정을 느끼는가. 3월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주제만 보더라도 책을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책을 빨리 읽고 싶겠죠. 2부에는 나를 지키면서도 단단하게 관계 맺기. 4월에는 모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월에는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가. 6월에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자, 3부는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는 말들. 7월에는 몸과 마음의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가. 8월은 내 마음의 주원으로 살고 있는가. 9월에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통 30개, 31개, 2월달에는 29개 그렇게 작은 또 제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4부에는 매일 저녁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질문들. 10월 계획한 일들을 충실히 해냈는가. 11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2월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루를 보냈는가. 366일 매일이 철학 제목이 명언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으로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왕꼰대는 세상에 공자님의 수리부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리부작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리부작은 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자께서 나는 수리부작이노라 신효호다 이거죠. 나는 서술만 했지 부작 내가 맨달아낸 것은 없다. 이게 정말 저는 공자님을 존경하고 공자님이 받는 건 공자님의 겸손함입니다. 세상에 다 지가 다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공자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선배님들이 다 해놓은 거를 나는 제자들을 교육을 하려고. 그리고 공자님은 우리 인류사에서 최초의 사설학원 이사장이죠. 사설학원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편집을 해서 알기 쉽게 정확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준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또 맞춤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우리가 뭘 배웠냐? 너는 뭘 배웠어? 다 배운 것이 다 틀려. 다 맞춤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자님께서 배운 그 진리의 수강노트 모음이 논어예요. 논어.
수강 노트 모음이 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 부작 지을수 말릴리 아닐부 지을작 있는 그대로 선배님들이 해놓은 것을 편집 에디트 편집만 했다 뿐이지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 지어낸 건 아니다. 얼마나 이 겸손한 말입니까? 이게 참 전 이것으로서 우리 공자님을 더욱더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련이 생각났습니다. 주련이 뭐냐? 기둥주 있다을련이에요. 기둥주 있다을련. 요것도 이따 제가 설문에 제가 시험을 내려고 그럽니다. 주련 있다을련. 스토어가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는 우리 한국에는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명시 명언을 붙이는 거죠. 이게 주련입니다. 이게 한국의 집 별채인 녹음정에 이렇게 주련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한자를 어떻게 저도 잘 못 띄고요. 왜 이렇게 예술적으로 쓴 거는 특히 세일을 한 거는 정확하게 다 못 띄고요. 그지만은 저는 이런 아주 고택을 가거나 하면 긴장이 됩니다. 같은 일행들이 신박사 박사니까 저거 읽고 해석해봐. 그럴 때 아주 저는 긴장 잘 모르니까 저도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럴 때 내 비장의 무기가 뭐냐? 이게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 있지 않습니까? 구글 렌즈. 여러분도 이거 구글 렌즈 다 하실 줄 알죠? 구글 렌즈를 작동을 딱 시키면은요.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처리해서 향잔숙묵 임신첩 일령허구 감구시 해가지고 해석까지 다 나와버려요. 갈아둔 먹이 향기가 남아있어서 오늘 새로 들어온 범첩을 받아 쓰고 빈 창문 안에 해가 길어서 옛날에 지은 시를 바로 잡는다. 옛날에 자기가 시가 지었는데 다시 퇴고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참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한자를 사랑하면은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가 한자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하면 된다 이겁니다. 절대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겁니다.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외면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왜 한자가 이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냐? 컴퓨터하고 폰 덕분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신백훈 강사가 부자 사용 파자법 이제 책이 금년 안에 나옵니다. 금년 안에 나오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지정해 준 사람에게는 이게 책을 제가 증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자 사용이 뭐냐? 부수 한자는요. 이게 알고 보면 214자의 부호 부수 이 부수가 어떤 때는 의미부호 뜻을 나타나는 기호 어떤 거는 발음을 나타나는 기호로 다 쓰인다. 이게 조합이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80%가 형성문자로서 한자에 그 만들어진 게 육서법이 있는데 다 아실 필요 없이 하여간 이렇게 부수의 조합으로 된다 이게. 그다음 자획은 뭐냐? 그 부호 단위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걸 파자죠. 파자를 한 거고. 그럼 왜 그런 부호를 조합을 해서 삼행시를 지어서 그 한자의 뜻에 맞게 이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각자 자기 스스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용례는 뭐냐? 이게 글자 하나가 성어, 사자 성어라든가 단어라든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면은 한자를 알게 되면은 정말 지겨운 독서, 재미없는 독서에서 신나고 가슴 뛰는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 단체에서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한글 한자 병용 결사반대야. 한자 병용, 이거 미스고요. 한자 병용 결사반대, 일단 100% 한자 아닙니까? 100% 한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런 위선 국민들을 속이고 우리 학생들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저 사전에 어떤 식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200자 정도만 하면 된다. 뭐 5000자다, 만자다, 그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된다. 그럼 기둥줄을 한번 보자. 입니다. 기둥줄을 딱 보면은 부자 사용, 부수는 나무 목으로 되어 있어요. 왜 나무냐? 나무로 만들어진 기둥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목을 쓴 거고, 자획은 뭐냐? 나무목과 임금주로 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된 거예요. 즉 나무 기둥이 이 주인주, 임금주 이렇게 되죠. 임금처럼 주인처럼 또 집에는 기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목이 주인처럼 임금처럼 중요한 거니까 기둥주로구나. 기둥주다.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가 그러면은 어떤 용례로 쓰는가? 우리가 사주 팔 때 할 때 사주, 지주 할 때 지주, 천주, 하늘의 기둥, 주초, 주련. 아까 우리 또 주련 나왔죠. 기둥에 서서 붙이는 한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둥주 한자를 배우면은 열자를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 그게 문일지십이다. 문일지십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이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한자를 외면하지 말고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문해력이 높아진다. 읽을 줄만 알지 뜻을 모르는 것은 문해력이 낮다는 것이죠. 문해력이 빵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쭉 보면서 그러면은 이 데일리 366개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동양 철학, 유교 철학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비슷한 거를 서로 366개를 다 내가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표적인 거 우리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인 인생에 아주 되는 거, 그리고 신백훈 이 왕권대도 정말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생어우한 사어안락입니다. 참 맹자께서 이 말씀을 명언으로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맹자의 아주 열렬한 맹자입니다. 맹바. 즉 걱정 근심이 나를 살리게 할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움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토인비 박사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맨들 앞에 자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맹자는 모든 위대한 조직이 역경 속에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그러면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긴장시켜서 살리게 만들 것이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명언입니다. 명언. 방위병은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에서 그냥 깁스를 못하는 거죠. 쪽팔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항상 위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비무환이죠. 저도 우리 조직의 기획 파트에 기획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 항상 구성원들에게 이번에 어렵다, 여건상 이것이 어렵다, 항상 무슨 상황?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야 무조건 다 잘 돼, 무조건 잘 돼, 편안해,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조시대에 일본이 공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백성들이나 선조나 할 것 없이 다 편안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생어우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이 전부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직장은 안정이 우선이고 인생은 안락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직장이 제일 나쁜 직장이 될 겁니다. 안락사 우한생, 이거 정말 이거는 달달 우리 몸속에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락하면 죽는 것이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사는 거. 그래서 항상 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항상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주의하고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생어우한 사어안락이 아니라 이거 아주 서예 작품 이거를 꼭 이렇게 스캔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도는 있는가? 야, 이게 참 만점답안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전국 팔도 강산에 우리 직원들 강의할 적에마다 이걸 아주 18번으로 써먹었던 겁니다. 96년도 2월 13일자에 동아일보 96년도 2월 13일자에 세상에 만점답안 99점도 아니고 만점, 어떻게 만점이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만점답안을 누가 썼을까? 이게 이화여자대학교의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화여자대학이니까 뭐 아무래도 여자 고등학생이었죠. 요거 3만생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 정말 동아일보 유수한 신문에다가 만점 답안으로 했습니다. 질문이 정말 질문이 아주 멋있습니다. 논술고사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천도 하늘의 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자, 혹자는 천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만을 돕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인덕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였음에도 굶어서 죽었고, 그렇죠. 고사리만 캐먹어서 또 죽었죠.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학문 호학의 대명사였던 안년, 공자님의 수제자 안년은 항상 가난해서 거친 음식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요절하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도척 같은 큰 도적, 도척이 뭐냐? 아주 조직폭력배입니다. 조직폭력배. 큰 도적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포악무도한 짓을 함부로 하면서 수천 명의 도당을 모아서 첫날을 횡행하였지만 완전히 깡패들이었죠.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그럼 이 도척 같은 이 조폭 두목이 악행을 쌓았기 때문인가, 선행을 쌓았기 때문인가? 근자에 이르러서도 분명히 정도를 벗어나고 오로지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만 범하면서도 종신토록 안일 향락하고 되도록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은가? 만약 천도가 참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심히 의혹스럽다. 이 글을 누가 썼냐? 사마천이 사기의 서문에다가 쓰신 거예요. 사마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남자 생식기 거세 당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만큼 그 와중에 그 억울한 와중에서 이 세상의 역사책 사기를 편찬해낸 거 아닙니까? 이 사마천의 그 태사공 이 질문도 너무 절묘하고 멋있지만은 세상에 신문지 만점 답안, 과연 만점 답안 어째서 만점 답안이나 줬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점 답안. 옛 이야기나 많은 가르침들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 주위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다며 천도의 존재를 의심한다. 천도가 과연 있냐? 있으면은 말이지, 봐라, 왜 저런 착한 사람이 그러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각을 더 넓혀보자. 현실에서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듯 보여도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현실에서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현실에서 아무리 뭐 외제차 타고 뭐 하고 뭐 호의호식 아무리 호의호식 하였다 해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어떤 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면 그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 이 불행이 바로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하나의 벌인 것이다. 또한 살아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불명예를 얻게 된다. 죽어서까지도. 예. 진정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후대에 사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참으면 영원히 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지만 악인은 현실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 해도 길이 불명예를 얻는 것이다. 잠깐의 고통에는 영원한 명예가, 잠깐의 풍요에는 영원한 불명예가 따른다.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과 역사의 평가를 생각해보면 천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만점 답안 줄만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더 주고 싶습니다. 여고 3학년생. 70세인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정말 잘생. 얼마만큼 이 여고생은 독서를 많이 했을까요? 독서광이었을 겁니다. 독서광 중에 독서광이었을 겁니다. 지금 모르죠. 96년에 지금 아기 나서 또 손자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데일리 필로소피를 보면서 야 내가 이 철학 카렌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뭔 소리야 철학 카렌다. 이 12폭짜리 평풍의 그림인데요. 앞으로 한 달에 12개씩 이렇게 카렌다에다가 12개를 써가지고 12개 12월은 144개 아닙니까? 그럼 3년이면 계속 400 반복이 되는 것이죠. 계속 좋은 명언 글귀의 제목만이라도 물론 제목을 좀 수정을 하고 좀 설명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뇌가 우리 주인님이 이 좋은 철학 글귀를 매일매일 보는구나. 그래서 그 뇌가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생각하는 습관, 바르게 생각하는 습관, 도덕심으로 생각하는 습관, 예의와 교양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요 그림도 좋지만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12가지를 이렇게 쓰고 요 밑에는 이제 카렌다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PDF 파일로 잘 이쁘게 만든 다음에 우리 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년 아니 내년이라도 가서 그러면은 각자 뭐 프린트 해도 좋고 스캔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이 주옥과 같은 철학을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2년 우리가 2년인데 삼행시 다음 마지막 6번째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여기에서 이제 호연지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11일 29일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자, 삼행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살려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으로 살려낸다. 야, 독서광이 되자. 신백훈 왕꼰대 간호사는 여러분들을 독서광이 되는데 중매하는 역할로만 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담당관이 보내주는 링크에 동영상 꼭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설문지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